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포유 박미경 한의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정말 큰 고민인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셀룰라이트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룰라이트 하면은 허벅지 뒤쪽이나 힙 쪽에 그 살이 많이 찐 부위에 보면은 약간 오렌지 껍질처럼 움푹움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방들이 이렇게 덩어리져서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 그걸 셀룰라이트라고 부르죠. 사실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춘기 때, 2차 성징 있을 때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또 갱년기 때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생기기도 하고,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고 지방이 불어나게 되면 이 셀룰라이트도 같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20세가 넘은 여성들은 85%가 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눈에 띄고 통증까지 생기냐, 이 심각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자, 이 셀룰라이트는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혈관도 있을 것이고 또 체액도 이제 다니면서 지방세포의 어떤 순환, 영양분을 준다든지 노폐물을 빼내간다든지 이런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바탕질, 간질이라는 층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수분이에요, 수분. 그런데 이 수분이 지방세포가 너무 커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쪼여가지고 숨이 막히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순환이 이제 정체가 되면서 그 자리에 수분이 고여 있는데, 결국은 염증이 생기면서 끈적끈적해지고 막 이렇게 탁해지고 변화가 생기는데, 그 끝에는 섬유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상처나면 그 자리가 왜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흉터가 생기죠? 이게 바로 섬유화인데요. 흉터처럼 변한 거, 섬유화된 게 셀룰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셀룰라이트다 하면은 미용 문제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셀룰라이트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셀룰라이트를 어떤 건강의 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셀룰라이트가 좀 심한 분들, 그 중에 50%는 다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고, 갑상선이라든지 대사 문제도 잘 생기고, 또 만성피로증후군이나 부신피로도 많고, 또 우울증까지도 많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 셀룰라이트가 우리 생각보다 좀 심각한 녀석이구나, 얘를 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인식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셀룰라이트를 어떻게 없앨 거예요? 셀룰라이트 자체는 딱딱하게 만들어진 흉터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깊게 들어가는 고주파 같은 걸로 깨뜨려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효과를 보기보다는 좀 겉으로 보기에 약간 매끈하게 좀 관리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이미 생긴 걸 없앤다기보다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항염증을 우리가 잘 해주어야 셀룰라이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셀룰라이트가 겉에서 보기에 덜 울퉁불퉁해 보이도록, 약간 매끈하게 보이도록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셀룰라이트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해보면 한 글자로 말하면 담입니다. 담. 담이라는 글자 안에 염증 염자가 들어있거든요. 담의 정의가 뭐냐면 체액이 병리적으로 변해서 탁해진 상태가 바로 담이에요. 그러니까 셀룰라이트가 당연히 담이겠죠. 근데 담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기운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기가 막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가 정체되니까 수분도 같이 정체되어서 끈적해지고 탁해진 상태가 바로 담입니다.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도 담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운을 잘 소통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담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풀어 헤쳐줘야 되는 게 셀룰라이트의 치료 원칙인데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를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바로 운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셀룰라이트를 관리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걷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리기를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달리기 쪽이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근육을 쓰는 운동이 있어요. 무거운 운동이 있고
날쌔게 가볍게 방향 전환을 하는 건을 쓰는 운동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아시죠? 아킬레스건이 두꺼운 사람은 셀룰라이트가 잘 생깁니다. 왜? 걸을 때 쿵쿵쿵 무거운 운동, 걸을 때도 이제 발 뒤꿈치로 쿵쿵쿵 걸으면서 쓰기 때문에 이 셀룰라이트는 하체 부종과 하체 비만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잖아요. 근데 수분이 아래로 정체되는 그런 운동만 하고 계신 거예요. 무겁게 쿵쿵쿵 걸으면서 건을 살리지 못하는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수들 다리 보셨어요?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들 다 여기 사슴다리죠. 사슴다리. 아킬레스건이 길쭉하게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스프링 같은 운동, 통통 튀면서 방향 전환을 탁탁탁 해주는 이런 운동을 하면 이 건이 길어져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매끈하게 근막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 셀룰라이트가 덜 쌓이는 상태가 되면서 이미 있는 것도 매끈하게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룰라이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혈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4군데인데요. 쉬워요. 다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 경락은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수분을 관리하는 경락입니다. 따라서 하체 부종이 셀룰라이트로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좀 눈에 띄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킬레스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직으로 올라와 볼게요. 종아리 알통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가 바로 승산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지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시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승산혈 위에는 알통의 가장 높은 부분인 승근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지압을 해주면서 올라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금 아시죠? 오금. 무릎 뒤쪽 주름이 있어요. 그 정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가는 위중혈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분이 잘 보이는 자리죠. 그래서 승산, 승근, 위중으로 쭉 수직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셀룰라이트가 제일 많이 쌓이는 자리에 있는 은문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표시해 볼게요. 은문혈. 여기 셀룰라이트 많이 쌓이죠, 다들. 그런데 이 정확한 위치는요. 엉덩이 주름과 그 다음에 오금, 그 라인에 정중앙에 이 은문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뭔가 근육 사이에 만져지는 그 틈새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은문혈을 잘 눌러 주시면 셀룰라이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 방광경락 4가지 경혈점을 꾸준히 지압해 주시면 셀룰라이트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